안녕하세요. 서투른 오타쿠를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달티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박입니다. 네, 떡국입니다. 하나입니다. 저희가 아직 서투른 오타쿠들이다 보니까 계속 현생에 서로 치여서 살다가 드디어 녹음을 하게 됐어요. 마지막 녹음이 작년 11월이었나? 그랬죠? 특별편 말고요. 네, 특별편 말고요. 근데 이제 해가 바뀌어서 3월 31일에 녹음을 하고 있네요. 근데 또 이게 언제 편집돼가지고 어떻게 올라가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렇지. 근데 진짜 신기한 게 구독자분들이 늘고 있어요. 아세요? 구독자분들이 늘고 몰라요. 있어요. 뭘 진짜로? 네, 진짜로. 지금 몇 명인데? 지금 13명이나 돼요. 우리 두 자릿수야? 대박. 원래 5명 우리가 맞아, 원래 4명으로 시작했다가 9명일 때도 9명이야 막 이랬는데 지금 13명이나 됐어요. 그래서 대박인데? 너무 신기해서 이거를 들어주시는 분들이 계속 있구나라는 생각을 좀 요새 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수익도 났잖아. 수익 저희 500원 벌었습니다. 대박. 어쨌든 그럼 저희가 이제 오랜만에 녹음을 하게 된 만큼 근황 얘기를 또 안 해볼 수 없겠죠? 이제 아박님이 근황을 어마어마하게 준비해왔다고 녹음하기 전부터 얘기하고 싶으셔가지고 막 수빌제다, 수빌제. 아니 제가 그 근황을 말하고 싶어서 드릉드릉 하기는 했는데요. 근데 제가 너무 오랜만에 지금 녹음을 해서 긴장이 많이 되거든요. 머릿속이 약간 하얘졌어요. 그래도 이제 얘기를 해보자면 최근 이제 근황으로 저번 녹음 때 한번 얘기가 나왔었는데 저 독서 클럽 하거든요. 맞아. 그래서 지구에서 하나뿐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그 책 내용이 하나는 경민이라는 남자친구가 있어요. 근데 경민이는 너무 자유로워요. 그냥 이렇게 좀 일하다가 여행 가려고 휙 떠나버리고 이런 모습에 반하긴 했지만 하나 옆에 있는 친구의 입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하나를 두고 휙 여행 떠나버리고 하는 일들이 좀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 직업도 제대로 돼 있지 않고 조금 하나는 두 번째인 느낌이에요. 근데 하나는 오래 사귀기도 했고 아니 나는 괜찮아 그래도 나는 경민이 좋아하니까 라는 마음으로 항상 그래도 지내왔는데 어느 날 캐나다 쪽에서 엄청난 위성이 떨어진다는 기사가 나오게 돼요. 경민이 이걸 꼭 봐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쪽으로 떠나게 돼요. 그리고 그쪽에 그 큰 사고가 났다는 기사가 한번 뜨고 뭐 누군가는 어떤 연예인은 실종됐다고도 하고 그래서 경민이는 잘 돌아올까 하면서 왔는데 돌아온 경민이가 좀 바뀌었어요. 아, 캐나다 있다 돌아왔어? 이상하게 못 먹던 음식도 먹게 되고 몸에 있던 흉터도 없어진 것 같고 외계인 아니야? 그리고 너무 다정해. 외계인 아니야? 스포하지 말아주세요. 아, 그래요? 저번 시간에 스포 미리 하셨어. 아 했어요? 외계인이라고. 아 내가 남자친구가. 얘기했구나. 맞습니다. 외계인이 됐어요. 운석을 맞고. 정확하게는 몸을 바꿨어요. 외계인이랑. 어. 저 멀리 우주에서 하나를 너무 좋아하는 외계인이 있거든요. 그래서 경민이랑 거래를 해요. 내가 이 티켓을 줄게. 이 티켓 있으면 온 우주를 다 여행할 수 있어. 대신에 네 몸을 나한테 줘. 네 몸 사용권을 줘. 했는데 경민이는 또 그거 오케이 했어요. 여친 여행을 버리는 거네. 가려고. 근데 하나 입장에서 당황스러울 수 있으니까 경민이는 그거를 너무 강요한다든지 내가 널 위해서 저 2억 광년 멀리 떨어진 곳에서 왔다니까 이게 아니라 나는 너한테 그렇게 강요하지 않아. 내가 지금 여기서 이제 비자 같은 거거든요. 지구에서 있을 수 있는 기간이. 비자가 2년이 있는데 그 안에 안 되면 그냥 떠나야지 뭐 어쩔 수 없지. 너한테 강요하려는 건 아니야. 하는데 이게 점점 얘 솔직한 마음에서 점점 빠져들게 되거든요. 그런 이제 귀여운 로맨스 이야기예요. 이런 내용의 책인데 그 같이 토론하시는 분이랑 이 얘기를 하다가 제가 또 뇌절을 했어요. 이걸 듣고 나 또 밸런스 게임을 해버린 거야. 무조건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치? 무조건이지. 내가 나도 근데 이거 들으면서 순간 생각났어. 몸은 내 남자친구의 몸인데 성향이 다른 사람의 영혼이면은 만날 수 있을 거야. 그 생각 들었어. 개웃겨. 오래 사귄 게 몇 년이야? 대학생 때부터 사귀었으니까 거의 5, 6년 정도로 기억하는데 더 됐을 수도 있고 더 짧을 수도 있고 그치? 그래서 밸런스 게임이 뭐였죠? 그만큼 오래 만난 남자친구인데 잠깐 여행 갔다가 오니까 애가 딴 사람이 돼 있어. 근데
내가 그동안 마음에 안 들어하던 단점이 다 고쳐진 거야. 날 너무 사랑한대. 근데 외계인이야. 다른 영혼인 거지. 그러니까 만날 수 있냐고. 그것과 지금 그대로야. 난 100% 만나. 나도 100% 만나. 100% 만나. 응. 다들 만난다고 하더라고. 어. 다들 만난다고 하더라. 개웃긴다. 근데 내가 거기서 한 번 더 뇌절을 한 거야. 지금 여기서 말하면 뇌절인 거지. 그거 또 물어봤어 내가. 로봇이랑. 아 진짜 로봇 인권 있다고. 아니. 근데 했는데 이 대답이 재밌어서 제가 가져왔거든요. 응. 이 대답이 재밌었는데 본인은 로봇을 고르고 안 만날 것 같대요. 뭐야 그게? 그러니까 헤어짐이 끝이 있는 거를 자기는 생각을 한대요. 그래서 안 만날 것 같대요. 굳이 이렇게까지 해서 그 사람 만난다는 게 자기 인생에 마치 그 사람밖에 없는 느낌이라 그런 게 좀 맞지 않는데요. 그거죠. 그 로봇 밸런스 게임이 뭐였죠? 그거를 밸런스 다시 게임이 내가 좋아하던 사람이 죽었는데 그래서 나 이전과 똑같은 기억을 갖고 있는 로봇. 기억 갖고 있는 로봇이 살 것인지 아니면 나와 있던 모든 상황들을 다 잊어버린 그 존재와 다시 만남을 이어갈지? 아 근데 로봇을 선택하고 헤어진다고? 그게 좀 흥미롭긴 하다. 둘 다랑 어쨌든 헤어지는 결말이네요. 사람이든 로봇이든. 네, 그 끝이 있는 거를 존중을 한대요. 그러면서 내가 또 물어봤어. 로봇의 인권에 대해서. 그럼 뇌절 로봇은 3절 로봇의 인권은 없어? 이러니까 로봇의 인권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만난대요. 오. 그러니까 이 로봇이 그럼 나를 만나기 위해 만들어진 거 아니냐고. 이게 지금 사람이냐 로봇이냐고 따져서 지금 안 만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얘가 나를 위해 만들어진 게 너무 마음이 좀 불편한가 봐요. 신기하다. 그래서 안 만나겠대요. 이게 나랑 어떻게 되겠다라고 만들어진 로봇이 아니라면 그런 거랑 전혀 상관없이 그 로봇과 만날 수 있대. 오히려 로봇의 인권을 존중하기 때문에 안 만나겠대. 근데 그 로봇은 목적을 잃었으니까 폐기되겠네요. 다음 누구 얘기하실래요? 딱국이야. 저 요즘 일에 권태기가 왔어요. 항상 오긴 하는데 역대급으로 너무너무 일도 하기 싫고 팝타운이란 게임을 제가 2년 전에 깔았었거든요. 또? 알지. 근데 제가 그때 당시 그 팝타운에 좀 미쳐 있어서 하루에 그냥 깨 있는 시간 대부분을 한 10시간 이상을 그 게임을 했었는데 그때 생활이 이제 안 되니까 그거를 삭제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일을 하다가 최근에 너무 권태기가 와서 그 팝타운을 다시 깔았어요. 깔았는데 매 주마다 순위 발표를 하는데 그것도 경쟁이구나. 주마다 1등을 한 3주 연속으로 내가 하게 됐어. 대박. 근데 지금 진짜 장난 아니고 지금 요즘에도 하루에 10시간 이상 팝타운을 하는데 진짜 그 일도 손에 안 잡히고 밥 먹을 때도 팝타운 하면서 보고 TV를 봐도 팝타운을 하면서 보고 근데 일상에 계속 팝타운을 해. 심지어 핸드폰이 제가 2대거든요. 그 2개를 양쪽에 두고 핸드폰 나란히 두고 각각 다른 계정으로 팝타운을 하고 있어 내가. 와. 뭔지 알아. 나도 근데 그랬어. 이게 게임이 재밌어서 하는 게 아니야. 재미가 없고 너무 시간이 아깝고 내가 잠자는 시간 빼서 이거 하고 일할 시간 빼서 게임만 하는 거야. 근데 미치겠어. 하기 싫어. 근데 안 하면 또 그것도 미치겠는 거야. 이거를 지금 2년 전에 이런 일이 있어서 삭제를 했는데 다시 내가 돌아왔어. 맞아. 그럼 다시 삭제를 하는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러면 너무 일이 재미없어. 그거 하면 일이 재밌어지나요? 아니요. 아니 그냥 도피지. 뭔지 알 것 그럼 같아. 다른 도피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팝타운 중독은 너무 심각한 것 같은데. 심각해. 그러니까 내가 게임을 원래 안 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뭐 게임에 미친 게 처음이니까 팝타운이 처음이니까 이걸 대신 할 게 없어. 팝타운이 뭐야? 머지 게임 같은 거야? 아니 애니팡 같은 거. 아, 디즈니 캐릭터 애니팡. 나 한때 머지 게임에 미쳐 있어가지고 머지 한 번 하면 쉴 틈이 없거든요. 5분에 하나씩 이거 생성해줘야 되고 지금도 이거 3분에 하나씩이고. 지금도 사실 이거 녹음하고 있는데 하트 받으러 가야 되거든요. 나무 동산 가서 남들 하트 줘야 나도 하트 생기는데. 근데 약간 떡국님은 일을 직장인처럼 그만둘 수 없잖아요. 아 그죠. 그게 좀 그렇게 권태가 올만하기는 하겠네요. 음. 그만둘 수가 없어서 맘대로. 그리고 이거 일이 옛날에는 재미가 있었는데 지금은 재미가 있어서 하는 느낌이 아닌 먹고 살라고 한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냥 뭔가 의욕이 다 떨어졌어요. 큰일이잖아. 번아웃이야. 아, 나 번아웃이야. 번아웃이야. 빨리 이게 빵 떠야지 하는 일을 접고 전문 팟캐스트로 로또를 사자, 로또를. 로또 여기 앞에 저 유명한 유명한 명당이 있는데 저는 아직까지 5등도 된 적이 없어요. 나도 맨날 여기서 사거든? 아 진짜 여기 안 돼. 줄 서서 사잖아 여기 사람들. 근데 난 안 뜨더라. 울어? 진짜 울어? 내 인생 로또에 안 돼. 다음 이제 부분 소울을 다시 한번 보셔야 될 때가 왔어요. 아 소울로는 치유가 안 돼요. 진짜? 이제 떡국님 저 하만데요? 하마님 그만 알려주세요. 금방이요? 이거 하나만 물어보면 안 돼. 그러면 10억 생기면 뭐 할 건데? 얘기해보자. 10억 생기면 뭐 할지. 나 근데 진짜 뭐지? 나 S인간인데 보통 로또 1등 당첨 금액이 세금 떼고 적으면 10억이잖아. 많으면 이제 몇십억 하기도 하는데 적으면 10억이잖아. 나 그 계획 세워놨다. 10억 나도. 생기면 얼마나 어떻게 나눴을지 다 해놨어. 해놔야지. 난 무조건 집부터. 난 4억은 그냥 킵해놓고 그냥 걔는 계속 킵해놓고 그렇게 큰 욕심 안 바라고 아파트 안 사. 주택 하나 짓고 저기 지방에다가 하나 짓고 차 하나 사고 끝. 나머지는 그냥 다 킵해놓을 거예요. 내 아니 뭐 노후를 가족을 위해. 준다던가 아니 뭐, 다 킵해놓을 거예요. 뭐 동물을 키우던가 아니 이런 다 킵해. 킵 그대로의 생활. 다 그냥 회사 다 다니고? 회사 무조건 다니지. 아니 나는 그때 10억 당첨되면은 아박이랑 그 얘기를 했었는데 서로 빚 해결해 주기로 약속했어. 학자금 대출 이런 거 해결해 주기로 약속해서. 각자의 빚. 근데 일부만. 일부 해주고 차 한 대 그때 뭐 해준다고 얘기하지 않았어? 아니 그때 내가 기억나는 건 우리가 진지하게 이런 얘기 하다가 너 학자금 내가 갚아줄게 이러는 거야. 근데 내가 거기서 진짜로 감동해서 뭘 그렇게까지 해 또 이런 거야 내가. 근데 나도 이입돼서 괜찮아. 갚았을 때 10억 있는데 내가 그거 못 갚겠냐? 진짜 갚아줬어. 그때 우리가 들어보면 진짜로 이미 갚아줬고 지금 한국 장학재단 들어갔어. 맞아. 근데 나도 모르게 뿌듯함이 있었고 나도 모르게 감동을 받아버렸어. 야 뭐 그렇게까지 미안하게. 에이, 알고 지낸 시간이 있는데 받아. 이제 하마님 나만 근황. 알아도 그래? 하마님 근황. 나 근황? 전 별거 없는데 샴푸 브러쉬 샀거든요. 추천합니다. 샴푸 브러쉬요? 네네. 샴푸 하면서 이제 브러쉬로 머리 이렇게 벅벅벅 긁는 건데 진짜 시원해. 완전 시원해. 쓰던 사람들은 되게 몇 년 전부터 쓰던 사람도 있고 맞아. 하더라고요. 전 최근에 알았어요. 진짜 확실히 각질이 줄은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근데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건성이랑은 또 안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난 건성인지 지성인지 잘 모르겠어. 근데 지성 같기도 하고. 저랑 달팀님이 건성인데 샴푸 브러쉬가 좀 아프다고 아까 얘기가 잠깐 나왔거든요. 두피가 너무 연약하시네요. 끝입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근황마저 서투른 오타쿠들이었고요. 이제 저희의 주제를 말씀드려야 되는데 저희가 이 주제를 무려 작년 6월에 정했더라고요. 그래서 1년 돼가네. 네, 그래서 좀 까먹고 있었어요. 이거에 대한 거를. 그래서 최근에 녹음을 이제 드디어 하자라고 정하고 나서 이게 다시 보니까 이런 주제가 있었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주제는 이래도 저래도 모두 가족입니다. 입니다. 와. 와. 다 넣어라. 이제 저부터 얘기를 해볼 건데요. 사실 저는 가족이란 소재를 아주 극혐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이 가족 주제로 하자라는 얘기가 나와서 제가 계속 나는 가족 그런 장르를 전혀 안 보기 때문에 난 가족 하기 싫다. 가족 말고 다른 주제 하자. 이렇게 얘기를 계속 하니까 하마님이 그냥 똑같은 일반적인 가족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뭐 사실 친구도 가족이 될 수 있고 뭐 연인도 가족이 될 수 있고 그렇게 좀 가족의 범위를 넓게 생각을 해봐라 라고 해서 조금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과거에 나 조금 멋있었을지도. 내가 하마님이 그랬어요 하는 순간 하마님 봤는데 하은이 기억 하나도 못해. 진짜로? 전혀 못한 표정으로 했어. 내가 무슨 말을 했을까? 라는 표정으로 보고 있어. 그래서 저는 원래 가족 노래 멋있게는 말 안 했지. 아니야
이렇게 정확히 말했는데 내가 미화된 건가? 아무튼 그랬을 저는 원래 가족 노래, 가족 영화, 가족 애니메이션, 가족 드라마 이런 것도 잘 안 보는 사람이라 가지고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어쨌든 주제에 가족이 들어가니까 가족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고른 게 나이브스 아웃입니다. 너무 재밌어. 나이브스 아웃은 이제 망한 가족. 망한 가족 특. 돈 문제 있음. 그래서 그런 내용이어가지고, 이걸로 하면 오히려 재밌을 수도 있겠다. 이게 왜 가족 주제에 들어가는 영화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 가지고 왔고요. 일단은 이 나이브스 아웃은 추리 영화이긴 해요. 탐정이 주인공이라서. 근데 주제가 가족이라서 굳이 탐정이 어떻게 추리를 하고 이야기가 어떻게 알리바이가 풀리고 이런 얘기는 하지 않을 거고요. 그냥 저는 여기 나오는 가족들 하나하나 구성원을 그냥 한번 살펴보자. 왜 망했는지 이런 거를 그냥 한번 얘기해보고 싶어요. 일단 짧게라도 줄거리를 한번 말해보자면 대저택에 사는 유명 작가 할런 트롬비가 갑자기 죽으면서 집안 사람들 중에 범인을 찾는 영화인데 브누아 블랑이라는 유명 탐정이 등장해서 굉장히 매력적인 캐릭터로 나오고 소품이나 배경 등이 시선을 사로잡는 영화고 스토리의 흐름도 되게 깔끔하고 좋아서 인기가 되게 많은 영화예요. 최근에 크리스마스에 글래스 어니언으로 2탄이 나온 영화이기도 하거든요. 할런 트롬비가 나이를 많이 먹은 노인이었다 보니까 간병인도 있어요. 그래서 주인공은 그 간병인인데 결국에는 어쨌든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그 간병인에게 모든 유산이 다 돌아가요. 가족들의 모든 유산이 생판 남인 그 간병인에게 돌아가게 돼서 이제 그 사건을 풀면서 가족들의 민낯이 조금 드러나는 그런 영화입니다. 근데 이걸 제가 오기 전에 잠깐 봤거든요. 앞부분을 잠깐 다시 보고 왔는데 그렇게까지 막 가족의 추악한 민낯 이 정도는 아닌 가족이에요. 그냥 이게 대저택에다가 완전 짱 부자인 것만 빼면은 어떤 가족이나 가지고 있을 만한 문제 엄청 그냥 평범한 가족의 모습이라고 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 사실 그렇게 엄청 특별한 가족은 아니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왔습니다. 아까 잠깐 얘기했던 주인공이라고 했던 가정부부터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제 이 가정부는 거짓말을 하면은 구토를 해버리는 선천적인 증상이 있어요. 그래서 거짓말을 전혀 못하니까 탐정이 이제 왓슨 이러면서 이 사건을 해결하는데 간병인을 키로 쓰려고 많이 하는데 그 간병인이 이 주인공이었던 할런 트롬비를 오랫동안 간병을 해왔다 보니까 많은 가족들이 이 마르타한테 너도 우리 가족이야. 너도 우리 가족의 일원 같은 애야. 막 이런 말을 자주 해요. 그래서 이 마르타가 맨 처음 대저택으로 가는 장면이 나올 때 경찰관이 마르타 보고 거기 당신 이 집의 가정부인가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손녀딸이 가정부라니 얘는 우리 할아버지의 간병인이었다고요? 하면서 화를 내요. 그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엄청 챙겨주는 것처럼 나와요. 모든 가족들도 막 우리 애기 왔어 막 이런 식으로 마르타를 되게 반겨주는데 이제 영화가 그렇게 썩 진행되지 않는데도 알 수 있어요. 아무도 마르타를 진짜 가족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맞아. 마르타가 에콰도르에서 왔는지 파라과이에서 왔는지 우루과이에서 왔는지 어디서 왔는지 몰라요. 그리고 결국에는 진짜로 어디서 왔는지 안 밝혀지고 끝나요, 영화가. 아무도 마르타한테 진짜로 관심이 없었고 마르타는 이제 엄마는 불법 체류자인데 마르타는 이민자예요. 어떤 나라에서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마르타가 이민자인 걸 뻔히 알고 있는데도 마르타 앞에서 이민자 찬반 논쟁 막 이런 거를 막 하고 엄청 위선적인 그리고 이중적인 그런 면모를 되게 많이 보여주는 장면이 좀 나와요. 그리고 이렇게까지 막 가족이라고 막 가족 일원이야 막 어디서 가정부라고 막 해 이렇게 해놓고서는 장례식에 안 불러요. 나 그 부분이 가장 친한 사람이라고 생각 안 했구나라고 생각했어요. 맞아. 장례식장에도 안 불러놓고 나중에 따로 마르타한테 찾아가서 우리가 널 돌봐줄게 금전적으로 도와줄게 의지해 막 이러는데 가식 그 자체. 이런 게 약간 이 가족들의 진짜 모습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원래. 그래서 이거를 좀 까면서 역시 가족 막 쓸데없어 이런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이런 모습은 다 누구한테나 있고 여기 나오는 가족이 이제 장녀, 장남의 며느리, 그 다음 막내 아들, 할런 트롬비의 가족이 이렇게 세 팀이 나오는데 보면은 그렇게 썩
막 엄청나게 잘못한 그런 사람은 없어 보여요. 그냥 아빠가 너무 부자였으니까 아빠의 그 금전적인 면에 너무 의지해서 철이 없는 부분, 너무 지나치게 철이 없는 부분, 그런 부분들은 있기는 한데, 처음에 탐정이나 이제 경찰들이 살짝 의심했던 것처럼 아빠를 죽여버릴 만한 막 그렇게 악의적인 그런 걸 갖고 있는 그런 가족은 사실 없어 보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문제들은 어떤 가족에나 다 있는 거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네, 그래서 좀 다르게 보였어요. 내 가족이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어떻게 전 재산을 물려줘? 그거는 할런 트롬비가 물려준 거예요. 자기 재산을. 자기가 죽은 죽기 전에 할아버지가 재산을. 그 애를 굉장히 특별하게 생각했어. 그 돈을 가지고 그 집에서 나가면 되잖아. 누가 마르타가? 응. 근데 사실 그게 쉽지가 않죠. 그걸 자기가 이렇게 마르타가 유산을 받는 그 사실을 모든 가족이 다 있는 자리에서 알았어. 그래서 그 사실을 알자마자 갑자기 너 우리 가족이야 이러놓고 너 우리 할아버지랑 잤지? 막 그러면서 너 침대에서 막 그랬지? 막 그러면서 똥이나 먹어! 막 그러고 그렇게 해가지고 뭐 이제 이게 나중에 그럼 마르타가 할아버지를 죽였어 막 너가 죽였지 돈 찾아내려고 죽였지 막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모든 게 다 사실 밝혀지고 그 2층 베란다에서 마르타가 가족들을 내려다보고 가족들은 마르타를 이렇게 올려다보고 그렇게 끝나요 영화가. 네, 근데 이제 뭐 이거 현실적으로 따지면은 피가 얽힌 가족이라서 이거 소송 들어가면은 가족이 이길 수밖에 없을걸요? 이거 유류분 반환 소송하면은 어쩔 수 없어요. 이건 자를 거야. 너무 냉정했어. 아니야 넣어줘. 어쩔 수 없다고. 우리나라 법 아니야? 이거 미국도 그럴걸요? 미국도 이거 어쩔 그래? 수 없어요. 이거 유류분 반환은 이건 무조건 빼박이야. 아니는데. 그리고 이거 랜섬 이제 범인 결국엔 할아버지는 자살인 것처럼 꾸몄지만 자살이 아니라 사실 타살이었는데 타살이 안 될 수 있었지만 할아버지가 그걸 알고 자살을 했어요 결국. 결국에는 그 범인도 장녀의 아들인데 죽인 거는 범죄인데 그 죽인 부분만 빼고 나면은 집안에 이런 망나니 한 명씩은 다 있지 않나요? 할아버지를 살인하려는 아니, 장난인가요? 아니 그 부분만 빼면 그걸 왜 빼? 아 그래? 그리고 걔 아, 불도 질렀어. 그거 과학 수사하는데 거기 불도 지르고 걔 아주 보통 망나니가 아니에요. 알았어요. 없어요 그럼. 집에 그런 망나니 너무 심하잖아. 그 부분 알았어 빼지 마 그러면. 집에 망나니 없어서 그런 거 아니야? 집에 망나니 있으면 내가 망나니 알고 보니 뭔 얘기하려 했는지 까먹었잖아요. 망나니 너무 물어봤잖아. 댓글 걸었어. 랜섬에 대해서 내가 뭔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내 앞에 뭔 얘기하고 있었지? 잘못 키웠다? 망나니 한 명씩 있다? 아닌데? 위에서 아래 내려갔다? 그 다음에 캡틴 아메리카다. 티나. 이거 어떻게 잘 넣을 수 있으면 넣어도 되는데 캡틴 아메리카 이후에 나쁜 역할을 굉장히 많이 해 그 배우가. 아, 그래? 일부러 그걸 벗어나고 싶나 봐. 그 배우야 크리스. 크리스 에반스. 내가 이거를 영화 중반쯤 눈치챘어. 어쩐지. 내가 얼굴을 잘 몰라. 특히 외국인은 다 비슷비슷하게 생겨 보이고 근데 이렇게 보는데 어깨가 막 너무 넓은 거야. 몸도 너무 좋고 이상하게 잘생겼다 이거 보니까 캡틴 아메리카더라고. 근데 그래서 사람들 중간에 눈치챘대. 뭐를? 제가 범인인가? 준비한 역할이니까 그 정도면. 아니 사실 그 정도 농담이고 거기 너무 거물급 배우들이 너무 많이 나오긴 했어. 맞아 그 얘기하려 했어. 그 유류분 반환 그거 하면은 이거 너무 현실적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랜섬 범인이잖아요. 랜섬 직접 증거 없어가지고 못 살걸요 형? 그리고 얘가 돈이 생그지는 아닐 거야. 그동안 받은 돈이 있는데 생그지는 아니겠지. 자백했잖아요. 자백은 자백이지 증거가 아니니까. 자백은 그렇게 자백은 말 한 번만 바꾸면 그대로 없어지는 자백은 거야. 그냥 그리고 그때 그냥 내가 욱해서 그랬어요 이러면 그 끝이야 그냥. 세상에. 그 형도 못 살걸? 이 생각. 아무튼 마르타가 좀 고생은 하겠지만 결국에는 유언이 어쨌든 마르타 앞으로 써있으니까 마르타가 돈 가져가겠지. 그래서 이제 제가 보다가 왜 이 가족들 의외로 보편적일지도라고 생각한 게 장녀는 먼저 아빠랑 어릴 때 친했어요. 어릴 때 친했는데 지금 부동산 회사를 운영하면서 바빠지니까 자연스럽게 소원해진. 그냥 있을 법하지. 그리고 장녀의 사위는 지금 바람을 펴요. 맞아. 바람을 피는데 둘이 장녀랑 결혼할 때 이혼 시 한 푼도 받을 수 없음이라는 계약서를 썼어요. 그래서 이걸 들키면 안 되는데
이거를 그 할아버지가 알게 됐죠. 근데 이런 일도 있을 수 있어. 그 다음에 장남은 일찍 죽었어요. 그래서 며느리랑 손녀딸이 자주 찾아뵙는다고 하는데 그 며느리는 인플루언서고 스킨케어 회사를 운영 중인데 거의 망해가기 직전이에요. 그냥 허영심이 많고 보여주는 것을 중요시하고 약간 명상 막 이러면서 라이프 스타일 막 이런 거 선호하는 그런 사람이고 할아버지한테 학비나 생활비 이런 거를 많이 지원받아서 종종 이런 거에 대한 부탁을 하러 할아버지를 방문도 자주 했던 그런 며느리고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것도 사기까지는 아니고 거짓말로 학비를 2군데서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들켜서 할아버지가 알게 됐고 그다음에 이 며느리의 딸은 이제 되게 진보적인 얘기도 많이 하고 페미니즘적인 얘기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사실 돈 앞에서는 돈을 선택하고 말아버리는 막 마르타한테 제일 많이 우리 가족 같은 애야 라고 해놓고 결국에는 나중에 마르타의 엄마가 불법 체류자인 사실을 말해버리고 마는 그냥 약간 위선적인 근데 또 나중에 제일 많이 울어요. 이 캐릭터가 마지막까지 울면서 미안하다고 하는 캐릭터는 얘밖에 없어요. 그래서 또 뭐 어떻게 보면 그나마 제일 낫기도 하고 그리고 마지막 막내 아들은 지금 그 할아버지의 출판사를 운영 중인데 할아버지가 1년에 2번씩 출판할 책을 줬어요. 근데 사실 이게 책을 판다고 되는 게 아니라 책은 판권 장사를 해야 돈이 되잖아요. 근데 할아버지가 각색을 절대 허락한 적이 없고 판권 장사를 허락하지 않아서 돈이 안 되는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빚을 져가지고 그 처음에 영화에 등장할 때 다리를 살짝 저는 걸로 나오는데 이게 비하인드에서 밝혀지는데 빚쟁이들한테 깡패들한테 맞아가지고 다리를 절게 됐다. 이게 비하인드에 나오거든요. 그 정도로 좀 출판사 운영이 좀 어렵고 그러니까 막내 아들의 아들은 지금 완전 중2병 걸린 보수 꼴통. 근데 이런 집안이 그렇게 막 이게 되게 사건을 스펙타클한 것처럼 보이게 연출을 되게 잘하고 막 탐정이 등장하고 막 해결을 하려고 해서 그렇지 하나하나 이렇게 보잖아요? 그럼 다 집에 한 명씩 있을걸요? 없어요? 나만 있어? 저희 집엔 없어요. 진짜? 한 명씩 이렇게 네, 약간- 꼴통 같은 사람들 있잖아. 주변에서 들리는 것들은 좀 있지. 그게 나눠져서 하면은 있을 수 있는데 한 너무 번에 있진 않지. 너무 한 가족에 다 있어. 아, 그래? 그럼 방향을 바꿀까? 얘네 사실 망한 가족이었던 걸로? 아니 아니 그렇게 뭐 망했다고 보기엔 그죠? 막 근데 그렇게 이걸 한 명 한 명 이렇게 들었을 때 얘네 진짜 처음부터 개 망한 답도 없는 가족이야 이런 느낌이라기보다는 그냥 있을 부자의 법하다. 그냥 부잣집 근데 그게 이렇게 이것만 빼면- 몰려있는 건 흔하진 않지. 여기서 좀 안타까웠던 거는 사실 작년은 그렇게 뭐가 없거든요. 그냥 아빠와의 추억도 있고 아빠랑도 잘 지냈었는데 제일 불쌍해요 사실. 남편이 바람폈죠. 아들이 아빠 죽였죠. 아빠 자살했죠. 장녀가 제일 많이 모든 걸 다 잃었어요. 재산 잃었죠. 그래서 좀 장녀가 제일 불쌍했어요. 좀 안타까웠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할아버지 할런 토론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되게 유명한 미스테리 작가인데 글을 많이 쓰느라 그랬는지 가족한테 신경을 좀 안 쓴 건지 아니면 돈을 주는 방식으로 신경을 쓰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지 장녀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들이랑은 좀 감정적으로 이렇게 막 얽힌 것 같지 않은 그런 느낌이 좀 들었고 그리고 그 출판사를 운영하고 있다던 막내 아들한테 우리 책이 아니라 내 책이야 라고 선을 긋는 대사가 나와요. 탐정의 의견에 따르면 이 할런 토론비는 지금 집안을 청소하려고 했던 것 같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보면은 좀 이미 죽음을 준비하고 있었다?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게 그 할런 토론비가 이거 얘기 안 하려 했는데 스포 될까봐. 이미 아니, 근데- 다스포야. 근데 이미 범인- 다 소포한 거 아니야? 범인을 알아도 재밌다고 이게 영화 진행 과정이. 그래도 다 소포 있잖아요. 아, 그래요? 알았어요. 근데 이게 어쨌든 마르타는 자기가 할런 토론비를 죽인 줄 알았는데 사실 죽인 게 아니었거든요. 랜섬이 약을 바꿔놨어. 마르타가 할아버지를 죽이도록. 근데 마르타는 너무 평상시에 하던 그 습관이 있어가지고 약병을 안 보고도 자기가 알맞는 약을 끼웠어. 그래서 안 죽었어요. 결국 마르타는 할아버지를 죽이지 않았어. 근데 이거를
사실 그 상황상 마르타나 그 할런 토론비 둘이 조금만 더 침착했으면 알 수 있었거든요. 왜냐면 마르타가 진짜로 약을 잘못 투여했으면 10분 안에 사망하는 약이에요. 그냥 모르핀을 잘못 투여하는 거여가지고. 근데 10분이 지난 지 한참 됐어. 내가 느껴도 한참 됐는데 증상이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할런 토론비가 그냥 칼로 목을 그어서 죽어요. 할런 토론비는 마르타가 벌벌 떨면서 약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라고 하는 순간에 마르타한테 이렇게 경위를 물으면서 그 과정에서 이미 누가 나를 죽이려고 했구나, 아니면 혹은 랜섬이 나를 죽이려고 했구나, 이런 걸 알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알고 마르타는 너무 믿어서 마르타는 당연히 아닐 거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그 순간에 나는 이미 자살을 결심하고 자살을 한 거라고 생각해요. 좀 슬픈가? 슬픈 관점에서 얘기하는 건가? 죽을 때 그래서 좀 내 손자가 가족들한테 날 죽였구나라고 생각하고 죽었으면 굉장히 슬픈 일이죠. 약간 가족들한테 배신당한 거를 알고 자살을 했다고 좀 생각이 됐어요. 사실 그렇게 특별하게 보이지는 않았지만 특별했고 어쨌든 망해버린 가족 이야기를 가지고 왔고요. 원래 그래서 진짜 아예 가볍게 하려고 오션스 8을 하려고 했었어요, 원래. 저 그거 보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안 바뀐 줄 알고. 어이가 없어. 오션스 뭔지 8을 알았어. 하려고 하다가 아무리 그래도 가족은 나와야 되지 않나 싶어가지고 나이브스 아웃을 바꿨는데 이제 떡국님이 그걸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오션스 8을 보고 온. 재밌었어. 원래 봤었어? 아니? 이것 때문에 처음 봤구나. 그냥 재밌는 영화 한번 본 거지. 밥 먹으면서. 나이브스 아웃도 진짜 재밌는데. 이게 내가 지금 보지 않고 설명만 들어서 장르나 이런 거를 잘 몰라서 그런가 좀 줄거리가 이해가 잘 안 가. 지금. 내가 지금 인물들이 이해가 안 너무 가게 많아. 말했을걸? 인물들이 너무 많고 나 이거 그래서 믿은 줄 알았어. 영화. 근데 나도 이걸 안 봤거든요? 근데 아마 연출이나 색감 이런 게 되게 예쁘다고 맞아. 소문난 영화여서 내가 짤막하게 뭐 이런 연출이 있다, 대단하다 이 부분만 조금 본 것 같은 느낌이 조금 들어. 이거 쇼츠로 하나 웃긴 장면 같았는데 뭐 너 엿먹어 어떤 남자가 똥 너도 처먹어, 엿먹어. 똥 처먹어, 똥 처먹어. 그게 맞아. 캡틴 아메리카예요. 진짜? 몰랐어. 나이브스 아웃 굉장히 재밌어요. 저 이거 어릴, 연출이 멋지다고 어릴 봤던 것 때 같아. 아가사 크리스티 소설 있잖아요. 막 대저택에서 일어나는 살인 사건 이런 이야기들이 생각나는 정말 오랜만에 느껴보는 추리 영화였어요. 맞아, 방탈출 이런 거 아니고 추리물. 2019년작이네요. 예. 와 그렇게 오래됐어? 나는 생각보다 얼마 안 됐네라고 나도 생각했는데. 엊그제 영화인데. 그제 영화라고? 그건 좀. 한 2000년 전쯤 돼 오래됐고. 약간 너무 오래된 셜록이나 코난 같은 탐정이 아니라 좀 새로운 탐정의 등장? 제임스 그런 본드가. 느낌이. 배우가 제임스 본드 역을 했었죠. 진짜?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제가 가져온 만화는 요시나가 후미의 사랑해야 하는 딸들입니다. 와. 이거 꼭 해주기야? 사실 이거는 제가 옛날에 이거 처음 봤을 때 너무 좋아해서 어떤 기분이냐면 정말 건방진 얘기지만 이거를 내 작품이었으면 너무 행복하지 않았을까? 우리 이 얘기한 거 기억나? 너 옥탑방. 아니야. 아니야. 너무 개인 얘기 아니에요? 아니 너무 이거를 개인적인 처음 얘기야. 제가 추천을 받은 게 한 3년 전인가? 그때 아방님이랑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했었어. 이 작품 내가 만약 작가라면은 이 작품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거 있어? 나는 이런 작품이 있다 하고 말하니까 그때 아방님이 저한테 내가 작가라면 사랑해야 하는 딸들을 자기가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그 얘기를 하면서 추천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뺏고 싶은 거네, 이 작가한테. 아니지, 내가 이 작가가 돼서 이런 작품을 내가 내고 싶은 것, 이 작품을. 뺏고 싶은 거랑 느낌이 좀 달라. 이게 내가 만들고 싶다 나. 내가 만들고 싶다, 창작하고 싶다, 이걸. 내가 이거 이 냈으면 느낌을. 나 너무 뿌듯하고 행복할 텐데. 나도 그런 거 있어. 제가 그렇게 좋아했던 작품이에요. 일단 단편이고요. 옴니버스식입니다. 캐릭터들은 겹치면서 나오는 편인데 각각의 에피소드를 좀 다루고 있어요. 근데 이게 제가 읽은 지 몇 년 됐다가 다시 또 읽어보니까
느낌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이게 예전에 읽었을 때와 지금 읽었을 때 느낌이 많이 달라서 저도 조금 놀라기는 했어요. 그래서 중간에 어떤 생각까지 했냐면 바꿀까? 라는 생각까지 잠깐 들 정도로 그때랑 느낌이 느낌이 달랐는데 근데 또 끝까지 읽으니까 좋아. 제가 이 작품을 가져온 이유는 딸, 엄마, 할머니 3대의 이야기를 다뤘다 하기에 그렇게 거창하지 않지만 짧게 나오는 에피소드로 또 충분히 그 엄마와 딸의 관계를 너무 잘 설명한 만화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저는 가져왔습니다. 이게 사람 이름으로 얘기를 하면서 설명을 해야 멋질 텐데 이름이 기억이 나질 내가 않아요. 적어놨어. 내가 그냥 몇년 딸, 전에. 엄마, 할머니만 그래. 내가 그래, 그렇게 조금 가자. 헷갈릴 수 있으니까. 처음에는 딸과 엄마의 이야기로 나와요. 엄마는 그 다른 집의 여느 엄마들과는 좀 달리 딸에게 막 대하고 막말을 하고 우리가 막 여성이 생각하다 보면 엄마는 자식에게 제일 좋은 것을 줘야 되고 너만을 생각해야 되고 하는 게 좀 픽션에서 많이 드러나잖아요. 여기 엄마는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딸이 엄마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엄마는 엄마만 생각해?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도 엄마는 나는 나만 생각할 수 있어. 나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라고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트러블들이 조금 생기는데 어느 날 엄마가 새아빠라고 남자를 한 명 데리고 와요. 어릴 때 친아버지는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그 남자가 딸인 자기보다 나이가 더 어려. 3살 어렸어. 그리고 호스트에서 일을 했대. 선출. 호스트 일을 했대. 그러니까 얼마나 고깝게 보여요. 전혀 엄마 등쳐먹으려고 온 건가?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엄마의 내면을 무엇보다도 좀 잘 이해해주는 사람이었어요. 엄마가 뻐드렁니를 본인이 심하게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콤플렉스 때문에 객관적으로 봐도 미인인데도 예쁘세요 하면은 아니요 저 안 예뻐요 라고 정색 타고면서 얘기할 정도로 콤플렉스가 있거든요. 근데 제 남편은 그러지 않고 그 면을 오히려 더 매력적으로 봐요. 마치 사춘기처럼 말을 하네? 라고 생각하면서 오히려 흥미를 가지고 만남을 이어갈 정도로. 그리고 엄마 하는 일도 도와주고 하면서 이거를 제가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데 이 요시나가 후미 작가의 작품을 스토리와 간단한 설명만으로 감정을 전달하기가 맞아. 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연출적으로 정말 감정 전달을 너무 잘하는 작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했을 때 아직도 호스트의 딸보다 어린 남자랑 만나고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만화를 보다 보면 이런 면 때문에 이 사람을 만나게 됐구나 라고 하면서 이해를 하게 됩니다. 딸도 똑같이 이해를 하게 돼요. 근데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계속 하면서 못된 말을 하게 되고 거부하지만 제 남편은 그것마저 알게 돼요. 얘가 엄마를 너무 사랑해서 자기를 이런 식으로 밀어내려고 하는구나까지 이해를 하게 돼요. 내가 설명한 게 맞니? 맞아. 맞아, 어. 지금까지 맞아. 아빠가 어릴 때 돌아가셨고 딸과 엄마의 관계로 오랫동안 지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딸도 엄마 왜 저래 하면서도 엄마는 언제나 나만의 엄마였는데 라는 생각 때문에 마음이 아프지만 또 마음을 이겨내고 독립을 결심하게 됩니다. 독립을 결심하게 됩니다. 낭독해야. 그리고 할머니와 엄마의 이야기로 넘어가자면 할머니는 엄마가 어릴 때부터 평가를 많이 했어요. 손님이 오시면 얘가 피부가 안 좋죠? 얘가 뼈저랑니가 심해서 너무 말라서 볼품없죠? 이런 식으로 평가를 많이 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엄마도 뭐 예쁘다든지 이런 얘기를 주변에서 해줘도 거짓말을 하는 거야. 나 그런 얘기 듣기 싫어. 약간 이런 식으로 피하게 되고 할머니의 그런 어릴 적 이야기부터 시작된 거였어요. 그랬는데 할머니도 그랬던 이유가 할머니가 어렸을 때 반에서 예쁜 친구가 너는 못생겼는데 어떻게 결혼을 해? 어떻게 시집을 가? 이런 식으로 좀 남을 얼굴로 까내리는 친구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는 그때는 기분 나빴지만 잊고 있다가 엄마를 낳고 같이 길을 걷는데 너무 예쁘다라고 하니까 어릴 적 엄마가 쌩긋 웃으면서 잘난 체 하듯이 하는 표정에 갑자기 자기가 어렸을 때 그 잘난 체 하던 예쁜 여자애가 떠올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얘도 그렇게 크면 어떡하지? 본인이 예쁘다는 이유로 남을 그렇게 까내리는 사람으로 만들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엄마를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평가하면서 남 앞에서 일부러 못된 소리 하게 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엄마는 그 콤플렉스 때문에 본인이 계속 이게 좀 내려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는 그 콤플렉스 때문에 자기는 뻐드렁니 있고 못생겼고 하는데 우리 딸은 뻐드렁니 없어. 너무 예뻐.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관계들이 참 뭔가 미묘하지만 제가 말한 것들이 솔직히 엄청 막 특별한 사건이 있거나 대단한 이야기들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미묘한 대화와 그 행동들이 굉장히 현실적이라고 해야 하나? 그러면서도 속상하면서도 서로를 떠나지는 못해요. 가족이니까. 아예 선 긋거나 나 엄마 안 찾아대 이런 걸 하지 않아요. 이런 모습들이 마치 좀 공감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가져오게 된 작품입니다. 그리고 좀 여기서는 외모 평가라는 게 좀 여자들한테 얼마나 많이 듣고 살았던 말이고 영향을 크게 미치는지 좀 생각하게 됐어요. 시작은 그거였잖아요. 반에서 친구들끼리 있다가 너는 별로 안 예쁘잖아, 못생겼잖아. 이 말 한마디가 3대를 지금 힘들게 한 거예요. 근데 어릴 때 그런 거 있었어. 반에서 한 초중고 때도 외모 순위 같은 거 적고 그랬었어. 맞아요. 맞아. 누구 잘생겼고 누구 이쁘고. 진짜로? 난 한 번도. 우리는 그랬어. 초등학생 때 있었어. 외모 순위 적고. 누가 제일 예쁘고 쟤는 저래서 별로고. 근데 나는 남자애들이 하는 건 본 적이 없긴 해. 여자애들이 많이 했어. 우린 둘 다 골고루 잘했어. 그래서 아무튼 그리고 또 공감됐던 게 엄마는 할머니한테 이제 엄마도 나이를 먹었으니까 그거를 알아요. 할머니가 나를 미워해서라든지 싫어해서 그런 말을 했던 게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이미 어렸을 때 그런 말을 너무 많이 듣고 자랐기 때문에 속에 인이 박히듯이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완전히 사근사근하고 친근한 관계가 될 수 없지만 내 딸은 할머니한테 그렇게 관정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잘할 수 있고 할머니도 손녀한테는 좀 더 다르게 대하는 거지. 이런 관계들이 전 좀 공감이었어요. 근데 언제든 간 이렇게 한 바퀴의 원이 되었군. 네. 저는 이런 얘기들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일단 단편이고 각각의 에피소드 있고 그리고 연결이 되고 그런 것들이 좀 재밌었어요. 근데 이제 예전에 봤을 때랑 생각이 달라졌다는 거는 어떤 부분에서예요? 사실 지금 말한 에피소드 안에서는 새아빠가 호스트잖아요. 나보다 어린 호스트. 근데 물론 나중에는 이제 공감이 갈 수 있게 이게 설정이 됐는데 이게 지금 보면은 약간 너무 자극적으로 던지고 해결하는 과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금 들기는 해요. 그렇기도 하고 그리고 이 작가 다른 작품들을 봐도 약간 그런 게 있어. 사랑이면 좀 다 해결되는 느낌?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네, 그 얘기 하려 했어. 어. 원래 이거를 아방님이 이 책을 너무 강력하게 추천을 하는 거예요. 맨 처음 이 주제를 정했을 때. 제가 아까 가족 소재 싫어한다고 했었잖아요. 그 가족 소재 중에서도 제가 진짜 싫어하는 게 서로 엄마랑 딸이 서로 엄청 미워해. 근데 엄마랑 딸이라도 어쩔 수 없이 나중에 화해하고 어쩔 수 없이 싫으면서 잘 지내. 제일 싫어. 제일 싫단 말이야. 나는 맨 처음에 이게 제목이 사랑해야 하는 딸들이잖아요. 그리고 뒤에 보면은 어머니와 할머니, 친구의 읽으면 안 돼요. 모두를 향한 사랑, 다양한 사랑의 형태, 뭐 이런 게 적혀 있어요. 이건 출판사에서 적은 거겠죠. 그러니까 근데 아방님이 이거를 너무 강력하게 추천을 하길래 재질이 딱 들어도 내가 진짜 엄청 싫어할 재질이야. 어떻게 머리 박을까? 아니 들어봐, 끝까지 들어봐. 근데 아방님이 하도 추천을 하니까 그래 그럼 한번 볼까 해가지고 이거를 샀어요. 이 책을 사서 봤는데 아니다 다를까 나랑 안 맞아. 그래갖고 이거 나랑 안 맞아 이거 덮어놨다가 이번에 이거 녹음을 하려고 다시 이렇게 꺼냈거든요. 근데 제목이 사랑해야 하는 딸들이라고 번역이 됐잖아요. 근데 영어 제목은 내 사랑하는 모든 딸들에게예요. 근데 내 사랑하는 모든 딸들에게랑 사랑해야 하는 딸들이랑 이게 어감이 좀 다르지 않아요? 많이 뜻이?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책을 샀을 때 사랑해야 하는 딸들을 보고 뒤에 사랑 거리는 거 보고 사랑 진짜 이런 걸 보고
천사가 이거를 보고 봤더니 그랬더니 재미가 없었던 거였어. 듣고 있냐고. 감성을 좀 보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사랑에 미친 것 같은, 사랑을 강요하는 것 같은, 이 특히나 그 부모와 딸의 사랑, 그걸 강요하는 것 같은 너무 싫은 거. 아바가 난 너 감성 이해한다. 나는 좋았어. 나는 오늘 이후로 발티님 때문에 이 책 그대로의 모습으로 볼 수 없을 것 같아. 내 말을 들어봐봐. 아니 얘기가 안 끝났다고. 그거 알아? 사람이 얘기 안 리뷰를 쓰고 싶어. 너무 재밌었을 때보다 너무 싫을 때래. 맞아. 맞아. 그치. 나 지금 달티님은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열변을 토하고 있어. 내가 봤을 때 아까 자기 작품 설명할 때보다 더 열변을 토하고 있거든. 들어봐. 아니 결국 좋다는 얘기를 하려고 했다고. 아, 네네. 이 사랑해야 하는 딸들이랑 사랑을 보고 봤을 때는 공감이 안 갔는데, 그냥 어제 문득 책을 꺼냈는데 진짜 갑자기 이 영어 원문이 눈에 먼저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영어 원문이 먼저 눈에 들어오니까 내 사랑하는 모든 딸들에게, 이렇게 하면 딸들에게, 결국 내 사랑하는 모든 여자들에게잖아요. 그 관점으로 읽으니까 다 좋았어요. 이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자꾸 아니 사랑 이러고 있는데 누가 안 웃습니까? 처음엔 그랬다. 그래서 원래 처음에 보고 괜히 샀어, 이거 중고로 사가지고 다시 팔지도 못하고 이러고 있어. 그 정도야. 나 추천 많이 했는데. 어제 다시 보고는 괜찮아졌다. 보관해도 되겠다라고 생각했다고요. 그 말을 하려고 했는데. 근데 제목 하나로 내용이 다르게 느껴. 다르게 느껴졌어요. 뭔가 그래? 사랑해야 하는 딸들이라고 하니까 약간 딸. 강압적인 게 좀 느껴지잖아. 딸들은 사랑해야 돼. 그리고 딸, 약간 이게 되게 그렇게 생각했구나. 그렇게 느껴졌어. 받아들여졌어. 해야만 한다. 약간 이런 느낌이. 너는 사랑을 해야 되는 딸이야. 이렇게 느껴졌는데 약간 내 사랑하는 모든 딸들에게 하니까 그냥 가벼운 편지 같기도 하고, 그냥 들려주는 얘기 같이 이렇게 좀 이렇게 좀 바뀌니까 받아들여지는 게 좀 달라져서 그런가 잘 읽었어요. 난 좀 제목 듣고 되게 부드럽다 이런 생각했는데, 내 딸 사랑한다, 내 딸 이런 느낌이었는데. 저는 사실 제목을 좀 좋아했는데. 나도 제목 보고 느낌 있는데? 왜냐하면 그 다 읽고 나서 제목을 보니까 좋았어요. 왜냐하면 결국 어딘가에서 평가받고 무언가의 차별을 받아서 상처받은 할머니, 엄마, 딸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올바르게 사랑을 해야 한다라는 뜻으로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저는 제가 좋아하는 책이에요. 아니 근데 왜 다시 봤을 땐 전이랑 느낌이 달랐어? 처음에는 그 호스트 보고, 예전에는 이 작가 특징이 뭐라 해야 되지? 복잡하지도 않은데 일상에서 벌어질 수 있는데 좀 꼬여 있어. 그 감정으로 잘 풀어내는 거. 꼬여 있는 이야기들이 종종 있어요. 되게 막 엄청 놀랍지 않은데 내 일상에 일어나면 놀라워. 내 옆 친구가 그럼 좀 놀라워. 그런 느낌의 사랑이라든지 연애 이야기를 좀 종종 쓰는 편인데, 그때는 이 사람의 작품을 계속 보다 하니까 그 호스트가 나보다 딸보다 어린 애를 데리고 왔던지, 그 호스트가 알고 보니까 나이가 엄청 많은 연상녀를 좋아하는 그런 성격이라든지 하는 게 그렇게 거슬리지 않았는데, 지금은 뭐랄까 너무 사랑으로 버무려 버린 느낌이 조금은 들어요. 근데 또 읽다 보니까 작가의 연출로 나도 버무려져 버렸지 뭐. 맞아. 버무려졌지. 그리고 이 작가가 되게 표정을 다이나믹하게 맞아. 그리지 않거든요. 아니요. 근데 보는 사람은 다이나믹해요. 맞아, 나는 느꼈어. 그 이걸- 할머니가 그때 내 딸의 표정이 얼마나 싫던지 하는데, 이토준지 표정이 갑자기 빡 지으면서 표정이 그 햄스터 같은 할머니가 눈이 이렇게 햄스터 닮았어. 여기 이 장면인데 솔직히 그렇게 이 장면이, 이 표정이 가장 좀 강력하거든요. 그리고 근데 약간 비웃는 맞아. 느낌? 요것도 있잖아. 대사 없는데 땡 하는 그 느낌 완전. 크게 표정을 많이 안 바꿔도 그 감정이 느껴지게 잘 들어와요. 그래서 이 작가는 감정적인 걸 너무 잘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5, 9 보고 서사에도 강한가 보다. 너무 재밌다 하면서
작가 자체가 되게 좀 유명한 작가잖아요. 네. 가장 유명한 작품은 서양 골동과자점이죠. 앤티크. 알지. 서양 골동과자점? 골동. 골동 아닌데? 서양 골동 서양 양과자점? 대충 그렇죠. 서양 과자 하면 뭔지 알잖아. 앤티크. 앤티크.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서 할머니와 엄마의 딸의 관계라는 달티님이 너무 싫어하는 주제로 한번 가져와봤습니다. 좋게 읽었다고. 재밌네요. 취향이 이렇게 갈릴 수 있으니 한번 제 얘기를 들어보시고 읽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망한 가족이 좋다면 나이브 사웃.